사람이 말을 잘하면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보인다. 왜 그렇게나 많은 유명한 곡들을 썼는지 알겠다. 표현력은 물론이고 눈치도 빠르고 상대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말투가 느껴진다. 웬만한 정신과 의사보다 치유와 힐링을 더 많이 주시는 것 같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말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댓글을 남겨준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행복할 것 같죠? 네, 대충만 간추려봐도 이 정도인데요. 바로 실제 그 주인공 김이나 작사가님의 시청자 댓글입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부럽고 잘난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뭐 부럽다고 꼭 져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껏 그리고 확실하게 부러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오히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내가 뭘 좀 배울만 할까? 배울 점이 뭐지? 뭐 이런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부럽고 배울 점이 많은 우리 김이나 작사가님의 매력적으로 센스있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먼저 시간 없는 분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매력적인 반전 화법을 쓴다. 둘째, 쉽고 간결하게 비유한다. 먼저 매력적인 반전 화법은 정말 다양한 인터뷰와 심사평을 통해서 자주 등장했는데요. 일명 김이나 화법이라는 자막이 쓰일 때도 있었어요. 몇 달 전에 방영되었던 Sing Again의 심사평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통기타를 메고 등장한 출연자가 강산의 씨 노래를 부르는데요. 노래가 끝나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통기타의 이 선곡 지루하다, 이 조합. 너무 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봤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보는 길로 가시더라고요. 너무 뻔한 선곡을 자신만의 색으로 소화하시는 걸 보고 앞으로도 쭉 보고 싶어서 너무 빨리 눌렀어요. 라고요. 이제는 유명한 가수가 된 이승윤 씨. Sing Again 그 오디션 당시에 무대에서 처음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파격적으로 선보였던 무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무대를 보셨던 김이나 작사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호님이 무대에서 보여준 그 몸짓이나 동선이 사실 그 자체로는 멋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멋있는 거예요. 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짧은 심사평인데 그 속에 정확하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환시키는 반전이 아주 자연스럽게 어색하지 않게 들어있습니다. 지루하다, 뻔하다, 식상하다 이런 말을 먼저 툭 들으면 듣는 사람이 딱 긴장이 되거든요. 근데 바로 뒤에서 확 하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멋있는 게 아니다. 근데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큰 페스티벌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이 상상될 만큼 멋진 가수다라는 말을 해주시는 거죠. 만약에 본인만의 색깔로 잘 표현해 주셔서 좋았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라고 이렇게만 말한다면 좀 심심하죠? 좀 맛이 안 살죠? 매력 화법의 또 다른 또 짧은 예시가 약간 이런 겁니다. 저는 특히 오늘 아쉬운 게 딱 하나 있는데 이 말을 딱 들으면 순간적으로 긴장과 몰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이 시포님의 목소리가 유난히 이 전파를 통해서 이 감동이 다 안 담겨요. 이런 말을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지만 강렬한 임팩트를 넣어서 이야기하는 방법을 완전히 그냥 온몸으로 체화가 되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건 거죠. 제가 지금까지 본 김이나 작사가님은 유일한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말을 맛없게 두서없이 하는 법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 반전화법을 쓰면 그럼 뭐가 좋을까요? 처음에는 살짝 부정적인 뉘앙스를 일부러 넣는 거죠.
그러니 상대가 약간 긴장하고 집중하고 몰입하면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바로 반전을 시키는 거죠. 당연히 똑같은 상황과 말도 더 감동을 받고 임팩트 있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이 반전을 우리 일상 속 대화에서도 그리 어렵지 않게 사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찌개 맛있겠다. 이거 대신에 나 별로 밥 생각 없었거든. 근데 이 찌개 보니까 이거 먹어야겠는데? 완전 식욕 막 올라와. 그 옷 잘 어울리더라. 이거랑 그 옷 디자인이 좀 밋밋해 보였거든? 근데 그 사람이 입으니까 완전 달라 보이는 거야. 뭐야? 저 평양냉면 네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그게 약간 행주빵 것 같은 밍밍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다음날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내내 먹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형태의 문장을 살짝 던지고 그런데 하지만 이런 역접의 접속사 느낌으로 확 반전을 시키는 거죠. 당연히 맛있겠다, 예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임팩트가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김이나 작사가님께서 심사평을 할 때 똑같은 무대를 봤는데도 또 심사평을 듣는데도 우리 출연자분들이 더 감동받고 뭉클함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막 출연자의 마음에 저도 같이 막 이입이 되고 빙의가 되는 느낌이죠. 이어서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쉽고 간결한 비유입니다. 우리 어릴 때 국어 시간에 비유법에 대해서는 한 번씩 다 배운 기억이 있잖아요. 마치 뭐뭐처럼으로 시작하는 직유법부터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은유법을 기본으로 비교, 대조, 대꾸, 제유, 화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근데 포인트는 그 종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런 비유법을 그냥 지식이 아닌 대화 상황에 실전에 잘 녹여서 사용하는 그런 센스,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센스의 영역인 거죠. 우선 이 김이나 작사가의 또 쉽고 간결한 비유를 그냥 예시로 바로 한번 볼게요. 예전에 더팬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15세 어린 소년들의 박력 있는 무대를 보고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고기 맛을 본 아기 사자 같았어요 라고요. 저는 진짜 이런 표현을 들으면 너무 부러워요. 바로 저장을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짧고 간결하게 강렬하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린 소년들 무대에서 카리스마를 뿜뿜 느끼신 거예요. 근데 고기 맛을 본 약간 야생의 그런 느낌? 이 느낌을 이 한 줄에 다 담아내신 겁니다. 더 설명할 게 없죠? 너무 멋진 비유죠. 이번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비유가 들어간 팬텀 싱어 무대의 심사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팬텀 싱어를 정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완전 덕후예요. 근데 이 시즌 3에 테너 유채훈 씨가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무대가 정말 멋있었어요. 근데 그 무대를 본 김이나 작사가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수가 관객한테 마치 올가미를 탁 던진 것처럼 줄을 던지는데 제가 거기에 탁 하고 잡힐 때가 있어요. 문제는 거기서 낚시랑 똑같은 거예요. 나를 계속 끌고 가느냐 마느냐 내가 그걸 풀고 나올 수 있는데 정말 정신없이 기분 좋게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에 원치 않았는데 찌에서 툭 풀려나온 생선이 된 그런 기분이었다랄까? 정말 잘 디자인된 놀이기구를 탔다가 내린 기분 같기도 하고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 무대를 본 것도 감사한데 전 이런 심사평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또 2번 감사했어요. 뭐랄까? 듣자마자 유채훈 씨의 무대가 얼마나 흡입력 있고 또 빠져드는 무대였는지 그 상황과 느낌이 바로 이해가 되시죠? 그쵸? 느껴져요. 원치 않았는데 찌에서 풀려나온 생선이 된 기분이었다. 한 테너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노래 무대를 낚시에 비유를 하는데 그게 너무나 착
이해가 되고 또 바로 이어서 노래를 듣는 게 놀이기구 타다가 내린 것 같다는 그 말 역시 탁 이해가 되죠. 실제로 테너 유채원 씨의 그 무대가 저도 아마 유튜브 조회수 300번은 제가 올린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영화 About Time의 그 일몬도라는 곡을 2번이나 전조를 시켜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푹 빠져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와, 너무 잘 들었어요. 정말 푹 빠지는 무대였어요. 라는 평가와는 좀 차원이 다른 14평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비유를 드실 때에는 아주 쉽고 이해하기 편한 단어로 전달한다는 것. 그게 김이나 작사가가 가진 특별한 센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파도 화수분처럼 나오는데 그 가운데 제가 정말 가장 감동받았던 심사평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말 놀라웠었던 것은 유채원 씨는 또 한 번 놀라움을 준 게 제가 영화 감독님들이 대화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송강호의 위대함이 본인이 이제 원톱인 영화에서보다 밀양이라는 작품에서 정말 느낄 수가 있었다. 우리는 밀양을 보고 전도연을 이야기하지 송강호를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존재감을 가진 배우가 자신의 존재감을 주조연급으로 약간 줄일 수 있는 것은 송강호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오늘 유채원 씨에게서 그런 능력치를 본 것 같아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정말 너무나 보석 같은 분이 아니었나. 그러므로 인해서 박기훈 씨와 구본수 씨가 가진 빛나는 재능이 정말 멋있게 너무 아름다운 불꽃처럼 오늘은 그 불꽃이 세던 약하던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화음이었습니다. 네. 네. 진짜 마지막에는 저도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자신의 존재감을 그 주조연급으로 줄일 수 있는 건 오직 송강호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유채원 씨가 그간에 힘들었던 감정이 푹 하고 북받쳐서 결국엔 눈물이 터지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이 우셨을 거예요. 저는 훨씬 더 먼저 울고 있었고요. 비유법의 힘이 전 이런 것 같아요. 아니, 왜 갑자기 크로스오버 무대를 보고 왜 영화 얘기를 하지? 송강호가 왜 나와? 의아한 분들 계신가요? 아니죠. 다 이해가 되시죠? 아, 저 사람이 다른 팀원들을 위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배려했구나. 그리고 스스로 뒤로 물러났구나. 그런 능력을 가진 대단한 싱어구나. 이런 맥락이 한 번에 이해가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울면서 보느라 그냥 아, 그렇구나, 감동적이다 라고 느꼈다가 다시 돌려보면서 와, 진짜 비유를 잘 쓰시는구나 몇 번을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국제행사의 아나운서이자 또 강사로서 일을 하면서 그래도 남들보단 좀 더 말을 센스 있게 예쁘게 뭐 좀 감각적으로 하는 방법을 난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착각에 굉장히 빠지기 쉬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막상 현장에서 진짜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다 안 나오는 그 약간의 그 갈증, 답답함? 이런 건 늘 항상 있어요. 그래서 아직 멀었다. 아직 더 많이 보고 배우고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비유를 할 때 핵심은 뭘까요? 바로 쉽고 간결하게 하자. 이겁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쉬운 것을 쉽게 전달하면 하수, 어려운 것을 어렵게 전달하면 중수. 어려운 것을 쉽게 전달하는 것이 그게 진짜 고수다라고요. 필요에 따라서 반드시 한자어나 영어나 뭐 전문 용어들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쉽고 간결한 비유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시키는 능력이 말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비유를 잘하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훈련을 하면 좋을까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건 바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바로 공통점 찾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노래와 낚시는 서로 다른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누군가를 탁 낚아채서 사로잡는다. 그리고 사로잡힌다. 이런 공통점이 있죠. 그게 비유가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요리랑 스피치는 서로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김이나 작사가의 말은 마치 우리 일상의 평범한 재료로 호텔 조리사의 이 셰프의 일품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 수준이 달랐다. 네, 이런 비유죠. 똑같은 재료,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는데 그걸로 다른 문장, 다른 결과를 빚어낸다. 뭐 이런 공통점이 있겠죠? 끝으로 하나만 더 해보면 우리는 이 연애를 할 때 정말 다양한 상황을 비유법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가장 이제 흔한 비유 중 하나가 골키퍼가 있어도 골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 뭐 이런 표현을 종종 쓰고는 하죠. 서로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도 사실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 우리 주변에 다양한 사물, 사람, 그리고 그 상황에 가진 본질적인 특성들까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비유법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을 잘 발견하는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김이나 작사가님처럼 매력적으로 센스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감각을 체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말 볼 때마다 매력 넘치고 센스 터지는 말하기로 우리 마음에 따뜻한 감동을 안겨다 주시는 김이나 작사가님의 말하기.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너무 닮고 싶은 그분의 특별한 말하기 노하우를 아주 주관적인 관점으로 두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완전 매력 화법과 그리고 비유법까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근원적으로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쓰실 수가 있는 걸까? 어떤 생각을 평소에 하고 살지? 그래서 김이나 작사가님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책 제목에 지적이면서도 다정하게 다가오는 말들, 평범하면서 또 오늘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생각들. 책 제목은 보통의 언어들이라고 하는데요. 열심히 다 읽고 기회가 되면 이 책의 리뷰 영상도 한번 꼭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절반만 읽었는데도 한 가지는 명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김이나 작사가님은 정말 말과 글에 진심인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매력적으로 또 우아하게 센스 있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단어 하나를 선택할 때에도 조금 다른 느낌과 감각으로 선택하는 힘을 오랫동안 길러온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책 리뷰 영상을 통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이제 무더위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릴 것 같고 가끔씩 국지성 호우도 내리고 날씨가 좀 요란한데요. 코로나 조심, 더위 조심, 차 조심, 여러분들 건강 조심 하시고요. 제 채널은 조심하지 말고 안심하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전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